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테마,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탄력성. 자, 탄력성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대림 산업이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수요자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쭉 한번 좀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퀀터티에서 수량이다. 그리고 요걸 XJ라고 해볼게요. XJ. XJ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쭉 있는데, 자, 일단은 뭐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단 보통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어느 정도 이제 자본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러면 평수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싸면요, 평수 늘려고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P는 가격이죠. XJ의 가격. 그러니까 그 대림 아파트 가격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뭐 소득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뭐 부장으로 승진했다. 에이, 잘못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겠네요. 회사에서 50만 원씩 월급 더 준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 갚을 능력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서 평수 늘려고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주변에 뭐가 있냐면, 요변에 그 YJ라는 제어가 있는데, 삼성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삼성 아파트가 요번에 무진장 싸게 저기 분양한답니다. 그러면, 요거 살려다가 에라 이거 살 수도 있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펑크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펑크션.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라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요거의 그 대림 산업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대림 산업 입장에서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이런 지역도 있고 이런 지역도 있는데, 이런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떤 지역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지역에다 짓건 생산비는 비슷하다면 자꾸 올라가는 데다 짓고 싶을 겁니다. 아주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 건축 자재라든가, 아니면은 인건비, 미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이때 이 탄력도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이 변할 때가,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뭐 소득 증가한다고 10kg 먹던 걸 100kg 먹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고, 다른 것들이 변할 때도 따져볼 수 있지만 뭐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요 정도 물어보는데, 맨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티브 디맨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분의, 항상 백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한 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근데 계산해 볼게요. 자,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20%가 오른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20%가 올랐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40%가 줄어드는 거네요. 40%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려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치거나 절대값을 씌우는 이러한 형태로 계산합니다. 물론 이런 게 헷갈리다 그러면 무조건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호 무시하고 계산한다면 뭐 그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곧바로 계산한다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1번
1번 보시니까 A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평균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15% 인상됨에 따라서 15%가 인상됨에 따라서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임대 수요가 30%가 감소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부호 무시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소득 탄력도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소득 탄력성과 연결시켜서. 자,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우고 어떤 지역이 있다고 쳐볼게요. 요 지역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일러스트 인컴에 갖고 보통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한 거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뭐 수요의 혹은 수요량 나중에는 이건 섞어서 막 상관없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인지 수요의 변화인지 요거는 물어보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섞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임대주택은 가격이 곧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탄력성이 0.8이라 합니다. 0.8이다. 그 다음에 소득의 탄력성은 0.5라 합니다. 0.5다. 이때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했다. 얘가 10%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나누기 0.8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이 8%가 감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8%. 그러면 부호 신경 쓰인다. 그럼 8을 10으로 나누면 0.8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10% 올라왔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했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8%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근데 자, 어디 갔어요? 아파트가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체의 수요량은 2%가 증가했답니다. 자, 보세요. 임대료가 올랐으면 소비량이 감소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수요량은 2%가 어떻다고요? 증가했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몇 %가 늘어났다는 얘기요? 10%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소비량이 줄어들었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요거랑 상쇄하다 보니까 2%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득은 몇 % 증가했냐 그 얘기인데 여기서 요거 나눈 게 0.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을 20으로 나누니까 0.5 아닙니까? 요게 정답입니다. 20% 증가했다. 그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백분율이 바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백분율이 주어진 경우인데 백분율을 직접 계산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백분율을 직접 계산해봐라 이렇게 주었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단위당 임대료가 100만 원. 그러니까 요거는 그 부호는 무시해도 됩니다. 100원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나 백분율로 계산하는 거니까 100만 원이었을 때 수요량은 얼마라고요? 3,000제곱미터였답니다. 3,000제곱미터.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본다면 A점이다. 근데 임대료가 15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소비량을 좀 줄이려고 하겠네요. 2,000제곱미터를 소비하려고 한다. 2,000제곱미터를 소비하고자 한다. 이렇게 점이 찍히네요. 자, 요거를 B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를 뭐 디맨드다 해서 수요 곡선이라 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라 하는데 이때 이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자, 지금 현재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A점에서 현재 B점으로 이동한 상태네요. 이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나와 볼게요? 마이너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자, 원래 가격이 100원에서 얼마가 올랐다고요? 150원으로 50원이 올랐죠? 그러니까 50원이 올랐네요. 요거를 가격의 변화율 혹은 임대료의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 소비량은 몇 개요? 3,000개였었죠? 3,000개에서 2,000개로 1,000개를 1,000제곱미터를 줄이려고 하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계산하면 0.67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임대료가 150원에서 100원을 하락했다면, 부호는 무시할게요. 1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락했다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인데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자, B점이 요거죠. 그래서 150만 원에서 자, 100만 원으로 50만 원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임대료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그랬더니 원래의 소비량이 2000제곱미터에서 얼마라고요? 3000제곱미터로 1000제곱미터가 증가했죠.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1.5가 나옵니다. 아니 신기하네요. 뭐 신기할 거 하나도 없지만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와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의 탄력도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진다는 얘기죠. 왜 달라지냐면 이런 거를 구간 탄력도라고 하는데 이 구간 탄력도는 기준이 되는 점을 어디서부터 추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분의 1을 계산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 탄력도를 계산할 때 그래도 가장 논리적인 방식은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그래도 가장 합리적입니다.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별 말이 없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일러스틱 디맨드는 마이너스 먼저 가격을 볼게요. 두 가지의 두 놈의 딱 중간 얼마요? 125원이죠. 그러니까 부호는 무시하고 125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5만 원. 그 다음에 요 두 놈의 딱 중간 얼마예요? 2,500이죠? 2,500. 뭐 계산하면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딱 중간점을 딱 잡아놨다.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임대료가 올라가건 내려가든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올라갔다고 생각할게요. 50만 원이 올랐죠? 그랬더니 소비량은요? 1000제곱미터가 감소했네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될 겁니다. 1. 그럼 만약에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쳐볼게요. 하락하면 이게 플러스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소비량은 뭐라고 늘어나겠죠? 1000제곱미터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그래도 가장 논리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1이다 해줘야 돼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변화 전의 가격을 기초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이 없으면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그래도 가장 논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뭐가 있냐면 삼성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냐. 이거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4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이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빌라를 좀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라. 이때 주변에 있는 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2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500만 원일 경우에 빌라의 수요량은 500세대였다. 이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520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변화 전의 가격을 기초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그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5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520만 원 올랐을 때 빌라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의 수요량. 그래서 보통 일러스틱 X, Y에 갖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른 재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해당 재화인 빌라의 수요의 변화율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를 Y재라 해볼게요. Y재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X재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 가격이 변화율에 대한 빌라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교차 탄력성 2라고 주어져 있죠? 2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 아파트 가격이 500만 원일 때 부호는 무시해도 됩니다. 100분 6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수요량은 빌라 수요는 500세대였다는 얘기죠. 500세대였다. 근데 빌라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520만 원 올랐답니다. 20만 원 올랐다는 얘기죠. 올랐으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증가할 수밖에 없네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40세대가 나올 겁니다. 요 계산하면 40세대가 증가한 걸로 나와요. 40세대. X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0세대가 나온다. 그래서 500세에서 40세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40세대가 되는 겁니다. 540세대. 이런 거는 조금 좀 까탈스러운데 약간 이제 연습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력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근데 이 정도는 몇 번 연습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